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선호했던 관상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아쿠아핏이라 불리며 3대 애완동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수 관상생물 양식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연간 45조 원 이상의 국제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평균 7에서 8%의 성장을 보여 명실공히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산 관상생물. 그중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수 관상생물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수 관상생물은 크기와 색깔, 무늬에 따라 수천 종에 달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수 관상생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고기 종류는 1,471종이며 산호리와 무척추 동물 등을 포함해 모두 2,393종의 바다 생물이 국제 관상생물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흰동가리 돔류와 파랑 돔류를 포함한 담셀피쉬류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점피쉬 등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용어 시장, 예를 들어서 넙치 시장, 참돔 시장에 비교하면 상당히 큰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넙치가 커다란 거 한 마리에 1kg에 10,000원 정도 하죠. 참돔 15,000원, 20,000원 이런 거에 비하면은 해수관상 같은 경우에는 커봐야 50g, 100g, 보통이 2g, 3g, 5g입니다. 얘네들이 한 마리에 10,000원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10,000원, 20,000원, 비싼 건 한 3, 40만 원까지 하다 보니까 식용어에 비해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수관상생물 양식을 넙치 양식처럼 한다면은 상당히 고부가치 시장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노란꼬리 파랑돔과 파랑점자돔, 그리고 저고리 파랑돔과 국명이 없는 파랑돔류 1종까지 모두 4종의 파랑돔류 인공번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빅벨리 해마나 왕관 해마와 같은 해마류의 양식 기술과 연산호류의 인공번식 기술, 그리고 수산 관상생물을 양식하는 데 꼭 필요한 종자 생산 원천 기술인 친환경 물 만들기 기법 ECS 기술을 개발해 현재 민간 기업에 발빠르게 기술 이전해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흰동가리와 파랑점자돔 양식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흰동가리는 클라운피쉬라 불리며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를 통해 잘 알려진 종인데요.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성이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양식 초보자들에게 알맞은 어종입니다. 흰동가리 양식 시스템은 수조에 공급된 해수를 여과 필터를 통해 정수해 재사용하는 완전 순환 여과식인데요. 완전 순환 여과 시스템에서는 상황에 따라 10에서 20% 정도의 물을 부분적으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암컷은 산란 기질이 준비되면 생식공을 통해 알을 붙여나갑니다. 알은 한 번에 10개 내외를 낳고 수컷은 곧 암컷의 뒤를 따라 부착된 알을 수정시켜 나갑니다. 흰동가리류는 자손 번식을 위하여 하렘을 형성하는데 3마리에서 5마리가 하나의 하렘을 형성하며 하렘 내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우세한 2마리가 암컷과 수컷으로 산란에 가입을 합니다. 나머지 개체들은 산란 중인 암수 개체가 산란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빈자리를 채워 개체군의 유전자를 남기는 번식 행위를 이어나갑니다. 사육 환경은 수온은 25도로 맞추고 한꺼번에 많은 유기물이 사육 시스템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수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파랑점자돔은 주로 아열대 해역의 산호초에 서식하는 4에서 6cm 정도의 물고기인데요.
쪽빛 하늘처럼 선명한 색이 특히 매력적인 어종입니다. 그동안 파랑 점자돔의 인공종자는 기존 수상 양식 기술로는 인공번식이 불가능했는데요. 국립수상과학원에서는 파랑 점자돔을 포함해 해수 관상생물의 종자를 인공으로 생산할 수 있는 ECS 기법을 개발하면서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친환경 물만들기 기법이라고 불리는 ECS 기법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로 자연의 바다에서 생물이 생산되는 원리를 육상 사육시설에서 재현한 방법이며, 이 기술은 해수 관상생물의 종자 생산뿐만 아니라 넙치와 식용어의 양식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해수 관상생물은요, 많은 종이 아직도 자연에서 채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이 금붕어나 비단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양식하는 인공번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금붕어는요, 일반적으로 물벼룩이나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먹이생물로 초기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수관상생물은 아직 그런 먹이생물 개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게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립수상과학원에서 이제 이런 해수관상생물도 식용어처럼 양식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추진했고요. 그 과정에서 ECS라고 하는 기법이 개발이 되었고요. ECS라는 기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수관상생물 양식이 태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해수관상어 양식장. 이곳은 지난 2011년 국립수상과학원으로부터 해수관상생물 양식 기술을 이전받아 본격적으로 관상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수관상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해당 지자체에 관상어 양식 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넙치 양식 또는 참돔, 돌돔과 같은 그런 먹는 양식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편향된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ECS 양식 기법을 해서 관상어 쪽으로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아열대 생물 분포로 해수 관상생물 양식에 최적지라는 장점을 안고 시작한 양식장. 하지만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고비 때마다 기술 지도를 아끼지 않는 국립수상과학원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파랑 점자돔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파랑돔이라든지 이런 관상어 종류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미개척 분야지만은 미개척 분야이다 보니 판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대규모 아쿠아리움에도 납품을 했지만은 이 제주도에도 아쿠아리움이 있고 또 부산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계속 매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되면은 판매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 위치한 해수관상어 양식장. 이곳은 지난 2014년 해수관상생물 기술 이전을 받아 현장화 단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열대어들이 원하는 수질을 맞춰주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었던 과학원의 도움으로 지금은 파랑 점자돔을 비롯해 총 9종의 해수 관상어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상어 양식 산업에는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술력에 따라 충분히 선점이 가능하고요.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 산업의 새로운 블루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식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반드시 국립수상과학원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꼼꼼히 준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해수 관상생물 산업은 생산을 넘어 관련 용품과 수족관 관리 같은 서비스 산업은 물론 체험, 관광 산업으로까지 연계가 가능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내 양식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해수 관상생물 양식에 지금 도전해 보세요.